자, 이제 시작될 시간이 됐네요. 8시 정각 곧 다가오는데요. 네, 지금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어볼값쇼 매월 첫째 주,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이라고 라방이라고 보통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봤습니다. 라방이라고 해서 라면 먹는 방송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볼값쇼의 건축주학교 야학당 이번 시간에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경기도 일산입니다. 킨텍스 인근의 숙박업소 뒤에 보이는 거는 숙박업소의 커튼인데요. 지금 킨텍스에서는 경양하우징 페어 그 코리아 빌드 쇼죠. 네, 건축 박람회 기간인데요.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 제가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본식 중목구조, 흔히들 그냥 중목구조라고 부르죠. 이게 목구조에는 경량목구조와 중목구조 두 가지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공되어지고 있는데 중목구조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네. 부산에 있는 더 나이스 코리아에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우열 본부장입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방금 인사하신 박우열 본부장님은 직함이 본부장님이시고요. 지금 일하고 계신 회사가 더 나이스 코리아. 네, 더 나이스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방금 소태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식 중목구조의 구조 골조 일식을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중목구조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중목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대부분의 예비 건축주분들은 네. 이게 중목구조하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참 나이스에 대해서 먼저 더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나이스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일본에서 온 제일 교포가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의 주재원으로 와 있습니다. 저희 더 나이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일본계 회사입니다. 본사는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고요. 일본에서 회사명은 나이스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창업은 1950년 6월에 했고 올해 나이로 보게 되면 창업 70주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제품은 목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한동, 집을 짓는다면은 주택 한동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 자재를 그렇죠.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 구조, 뼈대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나이스라는 회사가 뼈대뿐만이 아니라 건축 내외장재, 창호, 그렇죠? 네. 마감재들까지도 다 일식으로 취급하고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네. 나의 집을 마이홈을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모든 건축재들을 통합체제로 해가지고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구비하고 있는 일본 국내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이스라는 회사가 한국까지 진출을 하게 됐나요? 일본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업종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두 번째로 큰 회사고요. 네. 도쿄 증시 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집 짓기 위한 모든 건축자재와 통합적인 그 솔루션을 갖다가 그렇죠.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국제화, 그 다음에 가장 일본과 가까운 한국의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는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 속에서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공장을 오픈을 해서 네. 한국 국내라든가 때로는 일본 국내로 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본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도 지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지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의 부산에 있습니다만은 유럽에도 있지 않았나요? 거기에는 보면은 프랑스에. 저희들의 그 파트너 회사들이 파트너 있습니다. 네네. 그 파트너 회사들과 같이 이제 합자 형태로 목재 관계를 생산을 한다든가 또 주택 사업을 전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벨기에의 브뤼셀이라든가 맞아요. 벨기에도 프랑스의 있죠. 파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호주의 골드코스트라든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든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든가 맞아요. 인도네시아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한국 그 나라 현재 로컬 현지에 있는 생활 문화, 네.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과 조인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 한국 시장에 진출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한국의 지사가 설립된 데는 2013년도 2013년. 그 그때는 이전에 이제 공장 짓기 전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10,000평 정도의 부지에 물류 센터를 갖다가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한 5,500평 정도요. 네네.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다양한 그 목재라든가 건축자재를 부산이란 곳에 집적을 해서 일본 국내로 네네네네. 토스해 주는 그런 물류 역할이죠. 허브 역할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네. 근데 그러한 시스템마다 더 보면은 이제 노하우를 축적하다 보니까 직접 부산에서 목조 건축이라든가 목조 주택에 관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대한민국 국내라든가 일본 열도라든가 그 외의 나라에 같이 공급해 중국이나 줄 수 있는 러시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네네.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공장까지도 네. 설립을 했었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2017년 2017 9월 달에 네, 이제 오픈을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오픈식 할 때 제가 가서 축하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게 2017년이면 5년 전 얘기네요. 5년째가 되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4년 되겠고요. 제가 그때 오픈식에 준공식에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네. 소태영 대표님의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까지 쓰고 오시고. 네. 그때는 제가 모자를 좋아해서 늘 모자 쓰고 다녔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중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시공사나 네.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정의하는 중목 구조도 있겠지만, 나이스에서 생각하는 중목 구조란 이런 것이다. 뭐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본식 중목 구조라고들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많이 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출발점이라든가 원류는 보면은 한반도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인 그 흐름이라든가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역사서 일본 사기라는 네. 역사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대 역사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일본의 아스카데라라는 대가람 철을 갖다가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때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목수. 백제로부터 맞습니다. 목수와 그다음에 기와 장인 그다음에 백도를 걷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런 네. 분들을 갖다가 파견해서 받아서 그렇죠. 지원을 받아서 일본 최초의 대가람인 아스카절을 갖다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서 네네.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 집이라는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둥과 그다음에 지붕과 이런 형태의 본격적인 건축물이 지어진 것은 그때 당시가 처음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그 기술과 그 내용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수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고요. 그 아스카데라 절이라는 것을 건립하고 준공한 후 일본은 보면은 그 절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고대 국가
야마토라는 네, 나라가 네, 되겠습니다만은 수도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네. 계획된 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대 국가로서 문명이 기반을 꽃피우게 되죠. 네. 되었다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제 불교도 맞습니다. 보면 본격적으로 일본 열도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건축을 해서 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 체계, 맞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체계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출발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건축사에 있어서 아스카데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절이라든가 가라메 건축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 주택, 주거하는 맞습니다. 주택이라든가 그다음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일본의 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의 네.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토대가 되었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발전되어지고 보강되어서 왔던 것이 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어지고 있는 일본식 중목구조라. 맞습니다. 그게 보고요. 이거는 보면은 원주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면 기둥과 보가 네. 집을 건축물을 갖다가 구성하는 이거는 절이라든가 대가람뿐만 아니라 한옥도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고대 역사뿐만 아니라 중세, 근세까지 보면 그런 집들이 건축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흐름 속에 연결돼서 발전되었던 것이 일본의 중목구조이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국에 소개되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지만은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어느 정도 상당한 통지성을 맞습니다.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 중목구조라고 굳이 일본식이라고 붙였지만 맞습니다. 출발이 보면 한반도 백제식이죠. 백제식이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네. 그 다음에 좀 발전된 현대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진 이 중목구조가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생활 문화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이홈을 짓는데 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제 충렬왕 시대에 무령왕 무령왕 시대인가요? 네. 그 다음이 충렬왕인가요? 무령왕 시대에 한국에서 건너간 그 장인들이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가람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찰이나 이런 예. 것들을 뭐 27대손, 28대손이 대를 이어서 아직도 대부분이 문화재로 남아 있던데요, 일본에서. 그때 당시 도레인들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이제 목수집 땅 그렇죠. 건축을 하시는 사람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보면 공고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금강산의 금강조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역사가 1000몇백 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맞습니다. 건축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맞습니다. 역사적인 그 후손들이고 네, 네. 자랑할 만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다고 느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그 백제 시대의 건축 양식과 설계 도면과 그 시공 디테일들이 일본에는 남아 있고 그게 대를 이어서 아직까지도 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 기록이라든가 내용들이 소실이 된다든가 네, 네. 해외로 보면 이제 분실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본의 역사를 보면 역시 전국시대라든가 내단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봉건주의 체제 속에서 지방의 토호들에게 상당한 권한과 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힘을 기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록이라든가 네, 네. 역사 기록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보존을 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대 역사 기록들이 가장 아주 네. 선명하게 남아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무령왕 시대에 지었던 그 일본에 지었던 사찰의 설계 도면이 아직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놀랍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식 중목구조라고 부르는 현재의 이 구조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백제식 중목구조
이라는 얘기까지 하셨고요. 뭐그 백제식이라고 하면 백제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신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막 삼국시대 그렇죠. 한반도와 네, 만주에서 맞습니다. 기반을 두고 있던 우리 조상들의 네. 그 기술이 일본 열도의 전례가 되어져서 네. 일본의 건축 기술의 토대가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본의 가장 중추적이고 일반적인 건축의 네. 축조공법, 목조주택의 축조공법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그 본부장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인터넷 웹쇼핑을 하거나 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과연 이 그러면 중목구조도 목구조고 우리 흔히 북미식 그 경량목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경량목구조도 목구조인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예산이 좀 더 저렴하냐라는 포인트로 질문을 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둘 중에서 그러니까 북미식 경량목구조와 일본식 중목구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구조가 더 튼튼하냐 이 두 포인트로 대부분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기본적으로 경량목 구조 2x6 공법, 예, 북미라든가 일본에서는 2x4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벽식 공법입니다. 맞습니다. 예, 벽량을 가지고 벽체를 가지고 집을 구성하고 형성하고 위로 올라가고 되는 것이고요. 네. 중목 구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포스템 빔 공법이랍니다. 기둥 보호 방식. 한옥을 기둥과- 생각하시면 되죠. 한옥. 기둥과 보가 건축물을 갖다가 구조물을 갖다가 형성하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내진성이라든가 지진에 강한 부분은 역시 벽식 구조가 가장 더 탁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일본식 중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네. 가시를 넣어서 그렇죠. 이렇게 지탱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취약하다고 판단했던 게 고베 대지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일본식 중목 구조 같은 경우는 기둥보 방식과 네. 경량목 구조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수바의 식사 가지고 있는 백식 공법을 갖다 병합한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해서 보면은 기둥보 방식의 전통적인 골조뿐만 아니라 구조형 합판을 갖다가 같이 가미를 해서 그렇죠. 복합적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조 골조가 되어진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도 보면 설계를 잘하고 시공을 잘한다면은 상당히 강한 집이지만은 네. 중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워낙 기본적인 구조 골조에서 경량목 구조의 벽식 공법을 갖다가 가미를 하다 보니까 더 배가 되어지. 그렇죠. 장점만 예. 모아서요. 네. 예, 그런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많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규모 9.5 정도의 지진이 동일본 지진이라든가 고베 대지진입니다. 네네. 근데 느끼는 진도 같은 경우는 7에서 7.5 음. 이렇게 되게 되면 땅이 좌우로 1.5m가 가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도 보면 데미지를 입을 버텨낼 수밖에 수가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발전되고 가미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다양한 건축법을 갖다 가미를 시켜가서 내진에 강함 그렇게 하면서 전통적인 갖다가 공법을 갖다가 지키면서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량 목구조도 역시 훌륭한 튼튼한 구조이지만 우리가 중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중목 구조 역시 경량 목구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튼튼한 걸 따지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중량 목구조의 한 표를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주택 실착공 숫자가 95만 호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 네. 그 중에서 목조 주택이 보면은 50만 호를 갖다가 상회합니다. 네네네. 50만 동 중에서 목조 주택 중에서 경량 목조 2x4 주택이 10만 동, 나머지 40만 동 이상이 보면은 중목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저변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렴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뭐냐면은 일본의 풍토라든가 음. 자연재해 지진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지탱을 해왔고 또 뭐냐면은 부딪혀 왔던 공법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그 와중에 보게 되면은 또 갱목구조의 좋은 점도 보면은 많이 가미를 흡수를 시켜가지고 했죠. 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목구조와 갱목구조를 통합한 중목구조 하이브리드 형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고 국내에서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본식 중목구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단가 측면에서 물론 일본 시장하고 한국 시장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일본 시장은 어떻습니까? 단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보면은 경량목구조 2x4 공법의 그 구조 걸조 일식하고 네. 그 다음에 중목구조의 구조 일식하고는 보면은 단가 차이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구조조 자체가 보면은 중목구조의 구조제나 경량목구조의 구조제나 보면은 자스 일본의 표준 규격을 그렇죠. 갖다가 자스 등급이라고 부르죠. 통과된 패스된 자재만이 일본의 건축 현장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방난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재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목주택이나 중목주택이나 같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대한민국 그렇죠. 같은 한국 경우에는 시장은 좀 다르죠. 네.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은 배 이상이 중목구조가 비쌌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목구조를 가져오려고 하면 일본에서 가공을 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몰류비라든가 관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사들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붙어서 실제로 3배 정도가 더 비쌌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일본 시장만 놓고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비쌀 이유가 없는데 네. 비싸잖아요, 현실은. 네. 그 원인을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뭐라고 가장 큰 이유는 글쎄요, 뭘까요? 뭐 저희들도 부산 공장을 오픈하기 전까지 한 20몇 군데 현장을 갖다 일본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야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유통기간과 그다음 물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현실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부산에 공장을 오픈을 해서 수지 개선을 한다든가 코스트를 보게 되니까 네. 이게 상당히 그 현실성이 있구나 네, 그런 맞습니다. 판단이 있었고요. 네네네. 저희가 일본산 목재, 편백, 히노키도 일부분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대부분의 그 걸조 목재, 기둥과 보 이런 부분을 갖다 유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참 생소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솔리드가 아닌 집성. 글로렌, 집성대를 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하고 대한민국하고는 FTA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세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상당히 그 물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스무스하게 이게 물건이 도착하고 오히려 일본 본토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 시장에서 수입하는 게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일본은 FTA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를 갖다가 8% 그래서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물류뿐만 아니라 가공 공장이 부산에 들어섰기 때문에 또 공급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고 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보면 이 부산 공장 더 나이스 코리아 부산 공장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피부로 제가 느끼기에 일단 공급의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다라는 그렇죠. 델리버리가 짧아졌죠. 그렇죠.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일본 본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설계의 디테일을 잡고 가공 디테일을 잡았다 보니까 그 가공뿐만 아니라 가공 이전의 설계 단계에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 가공 시간도 짧아지고 딜리버리 시간도 짧아지고 그 이전에 하는 설계 기간도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제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단가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2분의 1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저렴해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산 공장에서 보면 캐드를 구조도면을 직접 100% 그리고 있고요. 네네. 그와 더불어 바로 견적이 네네. 고객분들이 궁금해하는 견적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목구조의 구조체화하기 위해서 보면은 많은 도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보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도 있고 보강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 국내에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화로든가 메일상으로 갖다 때로는 달려가서 네, 때로는 맞습니다. 고객분이 달려오셔서 이거 참 네. 좋은 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엄연히 일본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주택에 구성되어지는 공간 배치라든가 그렇죠. 크기라든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일본 국내에 있는 캐드맨이라든가 풀어내는 팀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있어서 딜리버리하는데 길어지게 되고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현장과 팁을 봐왔고 또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건축도 해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따지고 보게 되면 방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공간 배치를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풀어내는 데 보면 이해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직원,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네. 사실 일본에서 파견된 주재원 그렇죠. 그렇죠. 신부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빨리 적응이 돼서 한국 현지화 되어 수 있다는 거 보면 저희들 사원들에 대해서는 좀 고마운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참 자랑할 만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뭐 공급이 빨리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과 이후로 부산공장 더 나이스 코리아의 부산공장이 생긴 이후로 제가 공급받는 금액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해졌는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공사를 가운데 끼고 소비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더 나이스 코리아를. 근데 그 단가는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평단가. 그 부분은 혹시 너무 민감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럴까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네. 고객분과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시공사라든가 건축회사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저희는 납품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한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공사 건축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것이니까 네. 말단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저희가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중목구조의 본격적인 공장에서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선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가 또 기술 수련들이 인식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는 단계 속에서 알려지고 그렇게 돼야지 올바른 건축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들로 보면 올바르게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례에 따라 가지고 폭발적으로 선전을 한다, PR을 하고 계시다 보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 게 저희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밟아왔다고 보시고 그 와중에 우리 소태봉 대표님처럼 같은 분하고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같이 현장을 갖다가 우리가 납품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팀을 육성을 시키고 설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면은 되어줄 수 있게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 기반 속에서 더 크게 될 수 있고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네. 물론 저희가 직접 수입했을 때의 금액에 비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더 싸졌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재에 대한 가격, 입방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룹 전체에 보면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그 마진이라든가 상대를 골라가지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매달 결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와중에 싸졌는데도 지금까지 보면 경량 목구조하고 우리가 지금 가격 차이가 크죠. 2배였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상당히 저희 중목구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공장에 의뢰가 주문이 들어오는 식에 보면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죠. 네. 이제 저희도 보면은 경량 목구조 2x6제라든가 목조주택의 구조재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캐나다라든가 미국 현지 그게 저희 현지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현지에 있는 그 건축자재 메이커, 목재자재 메이커의 최대 고객이 그렇죠. 일본의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죠. 네. 저희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맞습니다. 동향이라든가 네네. 가장 큰 게 뭐냐면 미국의 주택 실창고 숫자가 보면 분기별로 달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의 자재 단가가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그에 맞춰서 미리미리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 저희들에게 구입하는 고객분들한테 신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갑자기 변화된 내용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지금 잠깐만요. 네.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격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본부장님 지금 이제 너무 명확한 걸 좋아하시네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북미산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조 건축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얘기로 지금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나이스만 놓고 보면 경량 목구조 건축이나 일본식 중목 구조의 건축이나 가격 차이가 날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은 단가에 지어져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도전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우수하고 장점이 많은 공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확장성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라는 점, 그게 대단히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소 대표님. 네, 이게 이제 주택 사업이라든가 집을 짓는 것이 너무 확장성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건 보면은 고객분의 일생에 집 한 채일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장성이라든가 시장 원리만을 두고서 마케팅에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그 부작용이 크고 그걸 수습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과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 과정이다.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경량 목구조든지 중목구조든지 보면 자재의 질, 레벨, 등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입방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될 수 있지만은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런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까지 낮았다고 봅니다. 입방간 가격이라든가 평당 가격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은 일단 그 북미에서 보면은 미국의 주택 시장에는 압도적으로 2x4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죠. 93% 네. 정도 되죠. 네.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전에 코로나 상황 1년 동안에 상당히 정체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은 작년 말부터 아주 나라의 미국 정부의 부양책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딱 참아왔던 이런 내용들이 되게 확 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폭발적으로 건설 미국 경기가, 국내의 네. 주택 경기가 커지게 되고 맞습니다. 착공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캐나다라든가 미국에 있는 목재 메이커는 보면은 그 현지에다가 공급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네. 그것만 가서 보면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제 따라가기 어려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다가 구조재를 갖다 공급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보면 물건을 털릴 수가 없는. 맞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캐나다 현재 살림 보면 외국인들이 벌채를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입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벌채가 안 되다 보니까 양도 네, 적고 맞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신경을 못 쓰는 것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배편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시장의 건축이 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단열재부터 뭐부터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갑자기 급격하게 2월 달부터 올 2월 달부터 저희한테 주문들이 아주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저희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겨버립니다만 이유를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목조주택의 추축을 이뤄왔던 경량 목구조의 가격대가 구조재 네. SPF
그다음에 OSB 단열재. 단열재. 네. 이게 보니까 배 이상 지금 되다 보니까 정확히는 2.4배 상승했는데요. 근데 2.4배 상승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가격을 떠나서 물량이 없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검증받은 미국 APA에서 검증받은 OSB 같은 경우 국내에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그 글라스홀 단열재 같은 경우 가등급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 흔히들 엔지니어링 우드라고 해서 글루램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집성목이죠. 집성목 같은 대단면에서 쓸 수 있는 장스판에 쓸 수 있는 구조 그 엔지니어링 우드 같은 경우도 국내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구조재 같은 경우도 검증된 북미산 구조재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러시아산이라든지 뭐 도장 마크도 없는 어디에서 벌목을 하고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그다음에 품질이 어떤지도 알 수 없는 구조재, OSB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죠. 현재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라든가 일반 소비자분들도 눈높이가 있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 주택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저희들의 책무라고 보고요.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네. 자재와 구조체를 그다음에 주택을 갖다가 고객분들한테 공급하고 네. 현장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저희 중목구조하고 네. 경량목구조하고 보면은 어떤 부분은 가격이 이제 비등해진 상황이 비등해진 게 아니라 이제 역전이 있고, 됐습니다. 역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경량목 구조가 평당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평당 구조재하고 OSB하고 단열재의 상승분을 적용을 하면 그 이전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경량 목구조 대비 중량 목구조가 한 평당 50만 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게 딱 계량화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버렸어요. 좀 엄중한 사항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칩을 짓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분야인데 이런 객동기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상당히 조 대표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고 상당히 저희 칩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게 보고 그렇다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하게 아주 확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칩을 짓는 일에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좀 맞추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보면 완벽을 기약하면서 가야 되는 게 칩이고 그와 그렇게 해도 보게 되면 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고객분하고 우리하고 보면 만족의 단계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가격대 형성에 있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 것인가 두고 봤을 때 지금 북미 현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이 내용이 올해 안 아니면 내년 말 중반까지는 정도. 호전이 안 될 것 같은. 맞습니다. 워낙 미국 시장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1년에 100몇십만 동의 실적 공세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아마 기존의 경량목 구조의 대안책으로 맞습니다. 이 중목 구조가 좀 그 하나의 선택권이 되어질 수 있지 네.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가면에서도 오히려 중목 구조보다 일반 경목 구조가 더 비싸졌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또 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방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책임감이 있다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집 짓는 시공사 하우스메이커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국내에 검증되고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자재들이 없다 보니 저등급도 아니죠. 저품질의 품질을 알 수 없는 국적 불분명의 자재들이 대량으로 유통이 되면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목조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잣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일본의 예를 들어 그런 건 뭐 별도로 치더라도 말이에요. 네. 집 짓기를 위한 하나의 축이 네. 없다 보니까 음. 이게 보면
참 강고한 축이 하나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비교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보면 전부 이게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는 고객분들의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뢰를 하고 산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지 저희 중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다 건너에서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주가 출발점이 보면 기둥부 방식의 한옥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서 기인에서 맞추어지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의 볼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네, 네. 그 나라의 가장 풍토에 맞게끔 되어졌던 건축이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근데 단지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이 단절되고 아파트 문화라든가 RC대를 보다 보니까 진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건축의 축이 네. 단절된 지가 단절되고 안 되다 보니까는 네. 소비자분들 그다음에 고객분들께서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참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오픈해서 PR을 하고 그렇게 된 내용은 아닌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기회에 중목구조라는 것이 보면 이런 아이템도 있다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물론 가격대도 포함되겠지만은 좀 더 믿을 수 진일보되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네. 상당히 근접해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우리한테 DNA 아주 속에 원래 있던 거죠. 볼 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참 엄중한 때지만 좀 의미심장한. 네.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선택하는 데 보면 좀 새로운, 선명한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에 좀 가까운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소비자가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품질을 담보하고 믿을 수 있는 건축, 목구조 건축은 현재로서는 중목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경량 목구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자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쩌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시공사 입장 말씀을 드리자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저희는 경량 목구조도 하고 철근 콘크리트도 하고 이 일본식 중목 구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돈을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현재에서는 뭐 어떤 구조로 하든 수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제 입장에서 어떤 구조로 하는 게 더 편하냐면 그 중목 구조가 더 편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메인터넌스죠.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이게 왜냐면 규격화돼 있고 이게 공업화돼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현장이나 경량 목구조 현장은 사실 그 건축물의 품질이 어떻게 좌지우지 되냐면 현장에 우리가 투입한 기능공들의 자질과 능력과 마인드에 따라서 그 품질이 좌지우지 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 놓고 보고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공업화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한 품질을 얼마든지 현장에서 목수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목수분들을 닥달하지 않아도 제가 설계할 때 예상했던 품질이 충분히 현장에서 구현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대한민국 부산에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주문들어오는 구조 제품을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면서 경량목 구조 관계는 어떤 형태의 발주가 이루어져서 준비돼가지고 현장에 되는 것 같다가 좀 의미 있게 좀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근데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장에 보게 되면은
좀 변화무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날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좀 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백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칩이란 건 저게 아닌데 칩을 짓기에서는 원초적으로 기본적인 도면이 있고 의장도가 있고 그 속에서 보면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의 축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보면은 경량목구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잘 이게 바뀌고 이런 부분이 하다 유형이 보니 된다고 하다 보니까는 축에서 몰라서 많이 놓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몰라서 놓치기도 하고 알지만 건축주나 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시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이게 그다음 저희 주목구조 같은 경우는 가공에서 납품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한 길죠.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도면을 풀어서 문제가 구조도면을 없는 만들고 구조체가 검토하고 되기 위해서 네. 보면은 이런 부분에 기둥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보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전 단계에서 보면 상당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맞습니다. 현장팀과 그다음에 네네. 공장과 그다음에 설계사와 네. 기술사가 구조기술사까지 네. 근데 그게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이 스마트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무리 없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니까요. 사전 맞습니다. 가공이 되니까 오차가 1mm 이내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와중에 보게 되니까 경량목 구조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맞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책임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칩을 짓는 것은 보면은 타협이 필요하지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보면은 기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오래가는 집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어서 대가람을 지어서 몇백 년 동안 무량수전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이 되어져 같은 거 보면은 타협하지 않고 그 기준을 지키고 축을 지키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600년 이후에도 그때 보고 있는 당시에 뭐냐면 석조로라든가 아니면 뭘로 벽돌로 짓든 거면 남아 있는 건 없죠.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하게 나무는 써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네. 일본에서도 보면 최고 오래된 건축물은 목조단 말이죠. 맞습니다. 1000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최고 건축물이 100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호류지 같은 네, 법룡사 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고대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있고 나라에 있는 호류지 네, 법룡사 네, 네. 보면은 내부의 벽화가 고구려의 아, 신해장 맞습니다. 담징이 네네네. 그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때 조상들의 기술과 맛이 남아 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나라의 호류지 법륜사로서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쁘고 자랑이죠. 네. 그런 연결선 속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목구조도 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기준과 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칩이니까요. 네. 네. 한 번 쓰고 버릴 것도 아니고 네. 가전제품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경량목구조의 한국 현장과 저희 중목구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네. 명확하게 중목구조 같은 경우는 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또. 네. 그 속에서 보면은 그 기준과 축 속에서 여러 가지 보면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응용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네. 이게 보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랑이라기보다도 네. 원래 이 축조 공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두고 자랑할 수 있게끔 남아 있었고 그것이 현대 생활의 접목이 되어서 발전되어 왔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것이 보면 일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파트 문화보다도 목조 단독주택이 일본의 주택 문화의 산업의 메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거기에 어떻게 남아 있어서 거의 다시 어떤 인연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다시 와서 네. 한국의 소비자들께 보여지고 제공되어질 수 있는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것도 보면 하나의 역사의 동시성이지 않겠나 저희보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엄연히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축과 기준을 갖다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반영시킨 한국만의 중목구조 네. 이런 부분도 맞아요. 우리한테 네, 가능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럼요. 예. 네. 더 보면은 현대 우리 생활에 맞는 네.
더 좋은 완벽에 가까운 네. 그런 목조 주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습니까? 네, 벌써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을까요? 질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핸드폰은 저기서 제가 볼 수가 없고 혹시 질문이 있는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질문이 안 올라오고 다 메일에다가 우리가 너무 질문을 재미가 했어요. 없었던 모양.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딱딱한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내가 앞으로 어떤 공법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귀 쫑긋하고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걸어왔고 되어왔는가 원리와 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읽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고 저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어떻게 댓글 우리 저 한번 PD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PD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뭐 많아요? 아이고 읽어달라니까 죄송합니다. 안경 벗고. 이게 저 질문입니까? 아이고 보자. 밑에서부터 네. 이승현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중목구조 외장 마감재를 조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면 대표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뭐 너무나 당연하게 가능하죠. 네, 그 무엇이든 이게 뼈대만 다를 뿐이지 건축에서 마감재는 그 어떤 것이든 가능한데요. 다만 똑같은 그 예를 들면 조적을 얘기하셨으니까 똑같은 조적이어도 벽돌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콘크리트 건물에 조적을 하느냐, 경량목 구조에 조적을 하느냐, 중량목 구조에 조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능하다면 대표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포인트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계획 단계에서 설계에서 이게 건식 목구조는 건식이잖아요. 건식구법인데 이 조적은 습식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식과 습식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 품질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지으면 왜 집이 뭐 몇 년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돈을 자꾸 달라고 하겠죠, 집이. 설계 단계에서 되어진 시방과 그 다음에 실시 도면상의 내용을 다 준수를 하고 그렇죠. 현장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대부분 한국의 현장의 지방 현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은 뭐 저도 업자지만 대부분의 업자분들은 뭐냐면 원가 절감이 1순위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을 짓는 거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하고 네. 그러지 그런 기준이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변하면은 네. 네. 나중에 그런 데미지와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지금 건축주분이시니까. 그렇죠. 결국은 건축주가 다 데미지를 입는 거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 이분은 좀 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경량 목구조하고 중량 목구조의 스터드 간격이 다르잖아요. 기둥의 간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쓰이는 합판이라든지 뭐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 때문에 시공상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 뭘 아시는 분 같아요. 네. 그에 대한 생각을 뭐 생각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모듈화 규격이 있어요. 네. 이게 보면 단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석고보드의 사이즈, 합판의 사이즈가 보면 910에 1820 아니면 2980 네네. 이게 됐습니다. 이게 딱 보면 규격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보면은 910cm 되게 돼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910 모듈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모든 건축 자재가 현재 네. 규격화되어 있고 창호 사이즈, 문 사이즈, 어쩌면 가구 사이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에 대한 보면은 낭비가 적고 네네. 그 다음에 생산 부분에서 인류라다 보니까 코스트가 안정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근데 설계하는 건축사 입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이 고객분의 코스트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모듈러 설계의 고객분도 장점이죠. 보면은 이거 적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투명화되어 있게 맞습니다. 되고 그게 보면 일본의 중목 구조인데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도면을 받아 보니까 네. 모듈을 잘 안 지키죠.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준이 없어요. 개념이 없죠. 네. 그걸 풀어내가지고 어느 정도 910에 가까운 아니면 미터 모듈에 가까운 형태로 하는데 부분에 에러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소 대표님은 잘 아시니까 되시는데, 근데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라기보다도 고객분의 그 공간 배치라든가 요구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보다도 공간적인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중목가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어느 기준 같은 것도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 속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코스트적인 부분에 저예산이 될 수 있고 하자가 적고 네. 그 다음에 보면 오래가는 집이 되고 맞습니다. 한옥을 보게 되면 몇 간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갖다가 보면 우리 대목수이나 도편수다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지금 짓더라도 보면은 오래 가게 되고 멋이 있고 맛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중목구조와 경목구조의 다른 점. 그렇죠. 경량목 구조는 1220 모듈, 그러니까 사실은 2피트죠. 610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인 중목 구조 같은 경우 910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합판의 폭이 1220mm, 그러니까 4피트로 되어 있는데 중량목 구조에 쓰이는 합판은 910 모듈이다 보니까 합판도 역시 910으로 되어 있죠, 폭이.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중목으로 가면 그 모듈에 맞는 자재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경목으로 가면 그 경목에 맞는 자재들을, 그 모듈 자재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답을 드리면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일본 중목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난 랜드마크 같은 건축물이 있다면 소개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시는데요. 가서 보실 생각이신가 본데. 한국 국내. 네, 한국 국내. 네네네. 저희가 이제 건축주분, 네네. 입주하신 분, 이제 사용주분의 이제 의향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혹시 핸들링한 프로젝트 중에서, 네. 납품한 프로젝트 중에서, 여기는 내가 보기도 참 괜찮다 했던 데가 혹시, 이거는 전국에서 보시니까 지역별로 좀 꼽아주실 수 있으면. 이런 경우, 역시 우리는 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네. 집 처음부터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 시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단지 좀 그 애정을 좀 해서 한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니면 입주하신 고객분과도 상당히 좀 유대도 있고 또 어렵게 저희가 보면 전화를 해서 또 귀중한 손님이 오시게 되면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을 갖다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은 즉 그런 그 지역에 맞춰서 저희가 참 그러네. 이게 여기서 소개를 하면 괜히 거기 사시는 건축주분들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사전에 의향을 물어봐야 네네네. 되고. 혹시 저희 꿈꾸는 몫으로 그 중량 목구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발 메일이나 블로그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또 많이 있어요. 재밌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재미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옥처럼 한옥 같은 경우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 보통 3m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이 기둥포 방식이라고 포스텐 방식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일본식 중목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스팬이 최대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인데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네. 건축자들은 전부 다 보면은 이제 보나 기둥이나 보면 미터 단위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가공하기 이전에 네. 건축 자재가 저희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격품까지 있는 걸 보게 되면 6m짜리는 없고요. 네. 긴 건 없고요. 근데 4000이라고 해도 4985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보면은 중목구조의 규격 사이즈를 건축사가 설계사가 스펙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크게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한국은 보면 그게 좀 그렇죠, 작을 수도 그렇죠.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합니다. 네, 될 수 있으면은 방 공간 같은 경우는 4,500을 넘지 넘지 않는 않게. 그 속에서 좀 풀 수 있는 방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이 넘는 부분이 있단다면은 좀 이제 건축주분도 양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보강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왔기 그걸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건축주가 돈을 더 내고 놓으셔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도 말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기둥이 집을 지탱을 하고 보를 하다 보니까는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하고 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디자인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객분께서 좀 거슬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하면 대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니다. 네. 또 질문이 글쎄 이 질문은 드려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의 그 천장에 보가 노출시켜 놓은 거를 보셨나 봐요, 이거는. 네. 그런데 그거 외에 중목 구조의 멋스러움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는지. 이게 이제 중목구조의 멋스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장점은 이제 구조재를 노출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결국은 볼을 이렇게 그거죠. 노출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한옥 같은 경우는 기둥과 볼을 갖다가 다 노출시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고 일본에서도 보이는 화실주택 같은 경우는 기둥과 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주택의 건축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엄연히 세대가 변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네. 나무가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보여주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디자인의 나름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요구사항에 맞아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가 아니라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그 지금 이 방송을 뒤늦게라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됩니다. 네, 이 머리가요? 영원히 남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추가 질문 예, 있어요? 이승현님, 네. 네, 그래 뭔가요 질문이? 네, 한옥의 아름다운 기둥은 석가래, 대들보 등 노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목 네. 구조로도 한옥처럼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자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승현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대부분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나이스 코리아 입장에서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소비자는 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필을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지 한국에 본인의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네, 소비자분들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도 저희가 그 코리아 빌더 네. 개하우징에 출품을 했잖아요. 네네네. 했는데 보니까는 저희들은 이제 업자라든가 회사를 설명들어서 이제 그렇죠. 건축을 빌려 나갔는데 일반 고객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랬고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몇 분은 도면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아하. 상담으로 온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건축회사가 아니고 건축회사나 고객분께서 의뢰를 한 대로 도면대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은 거래를 하면서 괜찮고 믿을 수 있는 회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소개를 해달라든지 어려운 일이죠, 소개하는 거. 현장 소장을 소개해달라든지 네네. 근데 보면은 그걸 두고 봤을 때 참 이 시장의 상황이 그렇군요. 좀더 고객분들이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곳이 맞습니다. 또 믿고 내 집을 갖다 맡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회사를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네네.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단지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렇게 낙담하고 있다고 해서 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보면 이런 기회에 공부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면 고객분들도 보면 집을 짓는데 집에는 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고객분께서는 내 집을 왜 지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맞습니다. 그게 없으시고서야 보면은 그건 결정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내 돈을 지으시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안 맞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그게 보편 타당성 상식적인 그런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상대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공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시라는 거. 기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라는 거. 네.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맞습니다. 집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박사님들이 많으시는데 주변에. 근데 보니까 축이 없으세요. 그렇죠. 기준이. 그러니까 이 회사에 가서 이 얘기 듣고 보니까는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에 가서 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게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은 고객분께서도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을 겸비하실 필요가 그러니까 고객도 단순히 시장 상황이 믿을 수 없고 신뢰가 부족한 시장이라는 걸 탓하지만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가려낼 수 있는 좋은 시공사와 나쁜 시공사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모든 책임은 건축주한테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고 네, 내 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내가 판단을 해서 계약을 찍었으면은 내 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 보면 10년, 20년, 30년 후를 갖다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견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자의 안에 부분이 되어진다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 어쨌든 이게 박람회 준비 때문에 되게 힘드시고 오늘 첫째 날이잖아요. 네. 앞으로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 빌드 건축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전체 전시회장이 한 가운데쯤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운데쯤에 가면 나이스 코리아, 더 나이스 코리아라 부스가 있습니다. 중목구조 샘플을 볼 수가 있죠. 네, 안내 책자도 받으실 수가 있고 찾아가셔서 우리 박우열 본부장님 찾기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밝으셔가지고 찾기 쉬우시니까 네 찾아가셔서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실수가 없었어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고객분께서 오시기에 는 저희도 상당히 참 난감한 부분이 그렇죠. 상담을 해드리기도 그렇고 안 해드리기도 그렇고. 건축회사인데 근데 안 그러겠어요? 내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근데 그렇다고 현대건설이 이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보면은 좀 강건해지시고 네. 기준과 축을 가지게 되신다면은 보면은 네.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네. 완비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건축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좀 더 네,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한테는 우리 서태봉 대표님이 인생의 동반자는 아유. 따로 계시겠지만 저도 고민되고 참 한국의 이런 건축적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고민되는 부분은 참 최우선에서 상담이 되어지게 되고 네.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최대의 그 파트너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저희들한테 감사합니다. 복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서 대표님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했어요. 질문이 하나 아, 추가가 왔는데요. 아, 예, 이제 마치려고 시간도 이미 아니 이거 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아, 중목 구조로도 벽난로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벽난로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 짓는 집들의 굳이 이게 인테리어
이상의 난방의 도움을 받기 위한 벽난로는 글쎄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그 고객분께서 등산을 참 좋아하시고 꼭 넣고 싶다. 그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십몇 년 전에 일본에 큐슈에 집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제 집을 지으면서 나는 뱅단로를 넣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집사람이 3일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는 그런 그 낭만과 그런 그 좋겠지만은 이거는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보자면 저 집을 짓는 부분에서는 나 혼자 생각이 아니다. 집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생활 구성원과 좀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 집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집에도 벽난로가 있는데요. 첫 해에 몇 번 떼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벽난로가 예전에 단열 기밀이 취약했던 그 시절에는 벽난로가 난방에 대단히 많은 도움을 줬지만 현대 지어지고 있는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벽난로가 필요 없을 만큼 이 근데 단열 기밀이 좋죠. 눈을 감아다 보면은 그게 보이고. 그러면 하셔야죠. 그러면 로망이라면 어쩔 수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로망이라면. 단지 이제 주위에 같은 생활 구성원과의 조화와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분이 남자분 같은데 살아남으시려면 사모님 말씀 들으십시오. 예. 네,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그러면 저기 손 흔들면서 예, 인사할까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불러드릴까요? 그건 아닐까요? 자 그러면 네. 자 오늘 서울이 아니죠. 일산 킨텍스 옆에 있는 모 호텔에서 이제 진행된 지어볼값쇼의 건축주 야학당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종료 중입니다. 종료 중입니다.